항상 옳다, 마음은 항상 옳다. 이것의 다른 말이 또 공감이기도 해요. 예.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는 거, 그냥 맞다 맞다 해주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참고 끄떡끄떡. 이거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감 코스프레예요. 공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연 이렇게 나오면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보면 되게 공감 능력 좋은 사람. 나는 그런 거 봐도 눈물이 잘 안 흘러. 그럼 나는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 공감 아니에요. 예. 어려운, 슬픈, 힘든 사연 보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그럼 그거 뭐냐? 그거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거까지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고요. 알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그 회사 다니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일주일째 이렇게 자꾸 멍하게 있고 윗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상황을 엉뚱하게 풀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저한테 물어요. 제 후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 나 모른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서 물어야 된다.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에 되게 멍한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너 지금 좀 느끼고 있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너 무슨 일이니?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걱정돼서 그러는데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들도 안 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이랬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그걸 들어야 네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때 돼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요. 자꾸 이렇게 지레짐작 해석을 해요. 너 그런 건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니? 늘상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러이런 조언을 해주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나 내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거예요. 화가 나기만 하죠. 그래 알았어. 조언 고마워. 충고 고마워.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예전에 어떤 인권 관련한 집회에 나갔다가 남편이 경찰에 구타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잘 못 쓰는 상태까지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됐던 이제 수년 전의 얘기예요. 그 친구가 30대 주부인데 아이는 셋이고 남편은 그렇게 부상당했고 막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뭐가 제일 화가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선생님 제가 운전면허가 지금 없는데요. 내가 운전면허만 있었으면 트럭을 몰고 경찰청 정문을 들이받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그랬어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그냥 들이받고 말 건데. 면허 없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네, 면허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다가 이렇게 픽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위험해 보이나요?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다 들이받고 다 부숴버리고 나도 끝내고 다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한 거지 진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화를 스펀지 물 빨아듯이 그냥 쫙 받아주면 토달지 않고 충고질하지 않고 조언질하지 않고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려 보세요.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손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 감정을 그냥 온전히 흡수한 거예요. 네 마음이 옳다.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는 거다. 내 들어봤더니 그 이유 알겠네, 느껴지네. 옳다. 온 체중을 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면 저는 진짜 싸워요. 딸을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한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잊어라, 뭐 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니? 남은 식구들도 돌봐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잘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출근을 하러 나가는데 운전을 하러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뭐 어떤 자극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점심이 돼도 안 끝나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뛰어오고 그랬는데 한 4시까지 눈물이 안 멈춰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서도 뭐 호흡을 어떻게 해봐라 뭐 해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내가 사실 딸을 잃고 뭐 이런 상태다. 근데 2년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이제는 아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 아이도 편고 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렇게 확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엄마가 와서 저한테 했던 말 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눈물을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제가 서서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 미친년이 된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희 엄마라고 할게요. 예, 영희 엄마, 영희가 지금 사라졌는데 영희가 없어졌는데 영희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영희를 잃었는데 영희 엄마가 멀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엄마예요? 그게 미친 거지.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당신 친구가 만약에 딸을 잃고 계속 만약에 울음이 안 그친다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거냐? 남한테 하지도 않을 말을 왜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느냐? 자기한테 사과해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렇죠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어요. 학교에서 우울증 체크리스트로 중증 우울증이 나왔고 얘가 자살 충동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 상담 선생님이 그랬죠. 깜짝 놀라서 이제 전문가를 막 수소문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짐작처럼 부부관계가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심했어서 아이한테 관심을 잘 못 가졌던 거죠. 부모의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아이의 우울증에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예약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아이가 그다음부터 나 치료 안 받는다고 병원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얘가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하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면 엄마가 차려준 음식은 무조건 안 먹었대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밥도 차려달라 그러고 해주면 먹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와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때 우울증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엄마랑 같이 간 날 둘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때 이 아이가 엄마 눈을 봤나 봐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엄마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거를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엄마가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안도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 앞에 돈가스 집이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랑 그 돈가스를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나중에 아이한테 들은 거죠. 엄마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얘가 왜 좋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아졌던 거죠. 그 얘기를 엄마가 전하면서 진짜 강물처럼 울더라고요, 저한테. 이 아이를 치료한 요소가 그러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엄마 흔들리는 눈동자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나도 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인지하고 있어.
나를 의식하고 있어.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 시선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그것이 아이를 그 순간에 끄집어 올린 거죠. 건져낸 것이죠. 그것이 치유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예. 우리가 한 인간의 이런 내면, 어떤 한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런 존재감, 존재를 의식하고 주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전문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는 것도 저는 그런 거 전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어머니가 막 칭찬을 막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칭찬이나 무슨 막 애정 표현 이런 거에 되게 좀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칭찬을 받는 날은 그냥 한 뭐 거의 일주일 정도가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일이 한꺼번에 온다라는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술이 이제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딱 아이고야. 이제 일어나셔서 누룽지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무지하고 무말랭이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묻혀서 이렇게 주시는 그 밥상을 봤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50년 살면서 겪어본 밥상 중에 가장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아무 말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등을 만져줄 때가 있거든요. 전 세상에서 누가 등 만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예. 예. 그냥 칭찬을 해주고, 뭐 등을 쓰다듬어주고, 뭐 지금 어떤 밥상,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주목을 하고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서 예, 그런 것이죠. 그냥 칭찬 이렇게 해주면 좋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 예, 그게 예, 두 분 얘기가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일상의 그런 사소함들이 사람 마음에는 결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말하자면 공감이고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것보다도 뭔가 자꾸 심리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 고통이 더 어려움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예, 내 견해? 어떤?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예,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예,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혹시 이게 궁금한 게 네. 제가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어릴 때 되게 혼자서 집에 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5학년, 6학년 때인가 학교 내에서 공포 소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자서 집에서 읽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공포 영화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디 지방을 놀러 간다 이러면 밤에 남자들끼리 뭐 이런 테스트라고 해서 뭐그 압력 테스트에서 문 닫은 학교 운동장에 뭐 철봉 밑에 이름 쓰고 오기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계속 누가 하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혹시 이게 트라우마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얘기들인데 트라우마는 뭐 그것 이상이에요.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아픈 만큼은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파괴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도의 아주 압도적, 재앙적 상황을 겪은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한테 뭐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태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경우 아니면 고문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 각인이에요. 죽음이 각인되는 상황 이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랑 옆에서 같이 숨을 쉬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죽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죠. 너무 생생해지죠. 비극적인 죽음이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한번 겪으면 자기 삶이 거기서 이렇게 시계가 멈춰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살 땐가 뭐 한 10살 남짓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여성인데 20년 후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왜 그랬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트라우마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그 시기에 자기 삶의 시계가 이렇게 멈춰요. 계속 그 생각, 그 기억, 그 상황, 그걸 거의 분 단위로 기억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 이상 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은, 다른 경험은 뒤로 이렇게 뿌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기억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계속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더더욱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경험은 한 번이어도 기억에 의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은 항상 옳다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집밥 같은 치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자가 오늘 이후에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